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기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후보 선대위 강성철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 단독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준비된 기자회견을 낭독을 하고 진행과 하겠습니다. 6일 도지사 선거에서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완성을 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불공정 기득권 담합 세력과 도민과의 한판 싸움이 이번 도지사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자 및 당원 여러분, 저는 어제 국민의힘 허양진 도지사 후보로부터 총괄 선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책임지고 진두 지휘해 줄 것을 요청을 받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비록 후보 공천을 두고 경쟁을 했지만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체제가 완성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고민 없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고 도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 제주지역은 도의회, 도정, 국회의원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권력 독점 체제가 완성됩니다. 국회, 도의회 권력을 장악한 것만으로도 그동안 많은 폐해가 생겨났었는데 도정의 권력까지 차지하게 되면 완전한 권력의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정치 권력에서도 경쟁은 사라지면 독점의 폐해가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부동산 임대차 3법 강행, 연쇄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건, 이 모든 것이 180석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독점 권력이 낳은 일들입니다. 저 장성철은 2020년 1월 범중도 보수 세력 통합 여기에 몸을 실어서 미래통합당 창당에 함께 했었습니다. 제주지역 범중도 보수 세력의 정치 세력에 일정 정도의 책임을 갖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범중도 보수 세력의 괴멸만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막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지역에서 권력 독점이 비대해졌다,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이런 사례들은 권력 독점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겨난 일들은 2020년 제주시가 국회의원 송재호 후보 전략공천, 최근에 제주시를 김한규 후보 전략공천, 그로 인해서 당내 갈등 분란, 특히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둘러싼 도당의 내분,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당론조차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이 근본적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주사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책 늪에 빠진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6일 도지사 선거에서 제주지역에 비대해진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가지고 비대해진 것을 넘어서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것만큼은
정치 권력 독점 체제가 완성되는 것만큼은 저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자 및 당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6일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권력 독점 완성을 저지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보면 불공정 기득권 담합 정치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 기득권 담합 정치 세력, 이 세력과 도민과의 한판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오영훈 후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짬짬이 해서 오영훈 후보 나가라 이렇게 결정해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와서 그 경선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후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서로 담합해도 되는 겁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서로 담합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입니까? 이런 불공정 담합 논의에 왜 문대림 후보는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규정입니까?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문대림 후보는 왜 이런 불공정 담합 경선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 것입니까? 제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불공정 기득권 카르텔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공정 담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영훈 후보, 만약 설사 도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도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도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공약이 제주 카르텔 공공매입 공약입니다. 제주 카르텔 공공매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이없는 공약을 했습니다. 왜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 있는 업장은 공공의 자금을 투입해서 매입을 합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에 간판을 불러쓴 노동자들만 노동자입니까? 왜 그분들의 일자리까지 공공 자금을 투입해서 보장해줘야 됩니까?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장까지 해줘야 됩니까? 5명의 직원을 둔 영세 사업장에 힘없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은 보호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하나도 없는데 왜 카르텔이고 왜 민주노총입니까? 불공정 기득권 담합 후보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후보지에서 배제한 정석비행장 왜 줄기차게 대안으로 거론합니까? 대한항공 한진그룹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 6일 도지사 선거 불공정 기득권 담합 후보와 도민 사이의 한판 싸움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규정합니다. 허양진 도지사 후보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뵙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분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외람되지만 비교해 봤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불공정 기득권에 사로잡힌 후보는 결코 아닙니다. 정치권에 빚진 게 없기 때문일 겁니다. 평생 대학에 몸 담으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방안을 연구해 왔던 그 순수한 열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을 하면서 제주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공부를 했던 그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최소한 허양준 후보 제주 사회의 정치적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발전 대안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양진 후보 정치 신인 혁신 후보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공정 기득권 장악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도민편에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신인 혁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전 이번이 도지사 선거 후보 결정할 때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삼아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자 및 당원 여러분, 6일 도지사 선거에서 불공정 기득권 장악 후보 오영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치 신인 혁신 후보 허양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완성을 저지하고 불공정 기득권 정치 세력을 심판해서 제주가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치 신인 혁신 후보 허양진 선택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허양진 도지사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준입니다. 예. 간단하게 예. 이번 선거를 어쨌든 뭐 이기기 위해서 이거 위해서 뭐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가는데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포인트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린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체제 완성을 저지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명분입니다. 그 명분에 동의하는 분들은 허양진 후보가 설사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시대적 대의가 권력 독점 완성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허양진 후보를 선택하시는 분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두 단계로 나눌 건데요. 전반부는 권력 독점 완성 저지에 국민들에게 호소를 계속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활용론입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6월 1일이 정권 출범해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 이 중대한 시기에 제주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멀리할 것인가 전 이것을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활용하는 것이 제주 발전의 도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후보와 저희 선대위가 힘을 합쳐서 그 점을 조금씩 그리고 강력하게 선거 중반을 넘어서면서 호소를 드리게 되면 권력 독점 완성 저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활용 이 전략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전 허양진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종국에는 그 선택을 받고 허양진 후보의 도지사 당선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저 제주경제일보의 김도훈 기자입니다. 우리 그 총괄 본부장님께서 이 출사표에 해당하는 기자회견문을 잘 들었고요. 예. 그러면은 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대충 말씀을 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역량, 재원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좀 밝힐 수 있다면은 밝혀주십시오. 제가 후보님하고 선거의 책임자로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화를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허양진 후보 쪽에 선거 조직이
외부에 이런저런 평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는 그런 기존의 자금에 의존하는 조직 선거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 현재 허양진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로 볼 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범중도 보수 세력이 괴멸돼서는 안 된다. 중도 보수 세력이 이번만큼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걸 동의하시는 분들이 허양진 후보도 보지만 중도 보수 정치 세력의 책임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들고 있고, 이 캠프에 찾아드는 흐름을 좀 감지를 했습니다. 저는 후보님한테 그런 흐름을 살려서 제가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되면 그런 기조에 맞춰서 조직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우리 지금 캠프에 계신 핵심 관계자분들도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뭐 자기 돈 쓰면서 자기가 밥 사면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지역에 다니고, 오늘도 김병리 대주시장은 예전에 인연 맺었던 분들 만나러 한림 평양 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 자원봉사의 물결이 저희 허양진 후보 캠프의 조직의 전략이고 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도민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후보의 연설을 통해서, 또 선대위에서 나가는 언론 논평을 통해서 허양진 후보가 얼마만큼 시대정신에 충실한 그런 캠페인을 하는가, 이거를 저는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권력독점 완성 저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하루에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구체적인 주장을 갖고 도민들에게 호소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 제2공만 해도, 아까 이 말씀 드렸지만 이제 좀 이따 계속 후보님한테 메시지도 나가고 저도 할 건데, 제주 제2공항 10년 동안 왜 안 됐습니까? 민주당 권력이 비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독점까지 되면 되겠습니까? 제주 제2공항을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도민 여러분은 전 이 점을 좀 심각하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주 제2공항이 제주 미래 청년 일자리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에 절박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에 대해서 표를 줄 수 없다, 권력 독점을 막아야 된다, 그 하나만으로도 전 허양진 후보를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재원은 돈을 얘기하는 재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능력, 조직이 그런 거를 드렸는데 대충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 보고, 혹시 제가 표현한 거에 대해서 돈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허양진 후보하고 책임을 맡겠다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공감을 했어요. 아까 뭐냐면 시대 정신이 무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시대 정신의 후보가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감동하고 같이 행동해주는 도민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집니다. 오영훈 후보 제가 보기엔 시대 정신 하나도 없다. 뭘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 도지사 됐어요라고 하는 거 외에는 보여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영훈 후보의 비전이 뭡니까? 상장기업 20개 유치한다고요? 근데 다른 거 얘기합니다. 제주 제2공항 하면 200개, 2000개 들어옵니다. 상장기업 그렇게 원하시면 제주 제2공항 찬성하십시오. 제주 제2공항 사실상 반대하면서 상장기업 20개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유치한 공약 갖고 어떻게 도민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허양진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기조를 제대로 설파하면 전 도민들이 오영훈 후보는 최소한 찍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세 일정이 우리 정성철 그 위원장님이 이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밝히려면은 우리 유세에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 진짜 낮에도 유세하고 밤에도 유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타이트하게 좀 그 계획을 짜셨나요? 후보님하고 저하고 이거 의논할 때 의기투합이 됐던 부분은 장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과 또 회장님 후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융복합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좀 더 승화 발전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자. 그런 약속과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세든 혹은 언론 보도든 인터뷰든 기자회견이든 다양한 형태로 그런 정책과 비전이 유권자한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시란 이제 양희영 기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경선 후보였는데 여기 지진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지진 정치를 할때 분위기가 기대됩니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면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권한 사실에서 이 조직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어떻게 권한자도 있는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상한 질문인데 허양진 후보와의 무슨 관계에서 허양진 후보를 당선시키고 제주시장에 간다는 소문도 약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조직을 권한과 책임인데요. 사실은 제가 단어를 쓸 때 아침에 회의도 하는데 본부장님 관련해서 저한테 좀 알려줄 거 없어요?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뭐냐면 저희 캠프는 어쨌든 정치 신인 혁신 후보의 그 불사하고 캠프밖에 어쨌든 마음은 서로가 수평적이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고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책임감을 갖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좀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거의 기조 전략을 어제부터 후보님한테 협의하고 동의받고 오늘 이 기자회견도 후보님이 다 읽으셨고요. 이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은 까놓고 얘기하면 앞에 나가서 허양진 후보 당선을 호소하고 전략을 얘기하는 그런 책임이 권한이고 책임이 그 정도 수준이고 우리 캠프 내부에 중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사실상 없는 마음으로 서로가 같이 수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침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허양진 도지사가 당선이 되면 장성철 선대위원장이 제주시장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오랜 정치적인 관행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자리를 놓고 약속하고 주고받는 그런 게 우리 기득권 담합을 하는 정치 문화의 어떤 속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후보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 후보님 제가 혹시라도 되면 이렇게 할게요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허양진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허양진 후보님한테 저하고 지금의 당장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한 그런 것은 전 바람직하지도 않고 제가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원하는 건 뭐냐 정치적 신뢰관계를 갖고 제주를 바꾸고 또 제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지사가 되시면 부산이 좀 의논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드리고 협의하고 또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갖고 좀 서로가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런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뭘 하자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해당직 국민의힘 제주도지사하고 저희 총괄 국민위원장님 수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는 해당직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 시절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사과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